가실 집이 없으셔가지고 인제는 자기 집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도대체 밴쿠버 마켓은 뭐냐,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그쵸, 나쁘고. 그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힘들어요. 힘들죠. 그쵸? 네. 안녕하세요. 에프레인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이프럴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그 4월 마켓 어땠는지 네. 분석하러 왔죠. 그쵸. 조금 늦긴 했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포메이션 다 잘 나왔으니까. 네네. 그럼 밴쿠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네네. 드린다면은 지금 밴쿠버의 제일 큰 4월달 뉴스는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리스팅. 그게 이제 지금 제일 큰 뉴스이고요.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리스팅 매물이 늘어난 게 거의 42%. 그래서 그 코비드 시작하기 2020년도 여름 후로서 처음으로 리스팅이 12,000채 넘게 우와. 지금 총 다 합해가지고 리스팅이 네. 현재 돼 있는 게 12,491채였대요. 4월달에. 네네. 10년 평균 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17% 앞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비교해서는 42%. 보울드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 셀러분들이 약간 더 집을 파시려는 마음이 생기셨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대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놀란 스토리는 이 바이분들은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평균 가격이 지금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게 됐어요. 이게 리스팅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격이 조금 올랐고 특이한 게 있었으면 아파트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3월달에 비교해서 저희 생각에는 그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이 약간 더 싸니까 몰게지 이자에 대해서 약간 더 오히려 센시티브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평균 가격 밴쿠버 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0만 5,800불. 작년에 비교해서 2.8% 상승을 했고 3월달에 비교해서는 0.8%. 큰 차이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살짝 다 오른 걸로. 우선 4월달은 그렇게 됐고요. 세일스 자체는 4월달에 총 2,831차가 됐는데 그게 작년에 비교해서는 3.3% 이제 더 많이 팔렸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땐 아직도 12.2% 다운이고요. 세일스 투 액티브 리스팅 레이쇼는 지금 거의 세개 아파트 주택 타운하우스 다 봤을 때 23.5%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셀러스 마켓 쪽으로 좀 더 많이 지금 젖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17.6%,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1%. 그러니까 타운하우스가 상당히 지금 셀러스 마켓이라고 아직은 봐야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낀 26%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프레스밴드는 어떠셨죠? 네,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서플라이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바이어분들은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면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켓은 전체적으로 슬로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이 워낙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꽂힌 봄 마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비해서는 저희가 슬로했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세일은 5% 정도 늘었고요. 하지만 작년 4월하고 비교하면 세일이 5% 정도 다운된 마켓을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을 봤을 때 지난 4월이 세 번째로 슬로한 4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저 밸리에도 인벤토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건 2020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인벤토리를 보여줘서요. 지난달에 비해서 18% 증가했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7% 위에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은 인벤토리를 보여주는 그런 마켓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일스 투 액티브 레이쇼는 20%여서 밸런스된 마켓을 보여줬고요. 뉴 리스팅이 지난달에 비해서 33%가 늘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마켓에는 많은 매물들이 있고 바이어분들은 천천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이제 쇼핑하시는 분위기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은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하우스는 1%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는 5.3% 가격이 올랐고요. 타운하우스는 지난달에 비해서 0.9%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는 4.9% 상승. 콘도는 지난달에 비해서 1.2%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는 5.7% 상승하는 걸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물은 늘었고 매매량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가격은 살짝 오른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4월달에 약간 슬로우했던 그 다진 것 같고요. 리스팅으로서는 상당히 봐봤어요. 저도 역시 리스팅은 제가 뭐 잘하고 있어서 많이 받았다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 데이터를 보면 저만이 아니고 웬만한 부동산분들 많은 분들이 셀러분들 지금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계속 리스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바잉 할 때도 보면은 이 집
가격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오히려 꽤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집이 팔리는 것도 봤고 싸게 나왔다고 생각했던 집이 오히려 안 팔려서 계속 마켓에 있는 거로 많이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리스팅이 조금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집이 정말로 위치가 좋거나 집 안이 깔끔하고 이쁘게 잘 돼 있지 않는 한은 집 팔기가 상당히 힘들고, 고객분들이 전화 주셔서 집을 파실까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리스팅을 받아야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도 안 팔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가 우리가 투자자들 많이 상대로 하잖아요. 제 리스팅 중에서는 그 투자자분들이 높아진 이율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순환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리스팅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그 투자자분들이 조금 또 주춤하시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아파트 리스팅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월 5일 되면 이제 또 금리 발표 날이 나올 건데 네. 예측하기 참 힘들죠. 네. 네. 전체적으로 분양 마켓을 봐도 오히려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중견 회사들의 그 분양 프로젝트들이 좀 더 바빴던 거를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켓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격대의 그 버짓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나 그 first time home buyer 분들, 구매자분들이 좀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기에 이제 가격도 뭐 299에 시작한다든지 뭐 40만 불대 시작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게 되게 급격하게 그렇죠. 팔리는 걸 봤고, 저 대형 건설사에서 내놓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가격이 그냥 fair 마켓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올봄에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생각만큼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건설사 중에서도 이번에 런칭을 하냐 안 하냐 약간 갈팡하는 그렇죠. 회사들이 있고요. 네. 서로 이제 다 보잖아요. 네. 저쪽 프로젝트가 잘 됐나 안 됐나. 그쵸. 그러니까 좀 슬로한 거를 이제 드디어 보이니까 네. 쉽게 허락허락 이번에 런칭을 하냐 네. 했다가 네. 다시 한 발짝 뒤로 가서 조금 다시 구경하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쵸. 결정을 하자는 것도 많이 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올라 이제 금리 발표 현장인데 3월 달까지만 해도 부동산 마켓이 되게 좋았다가 네. 4월 달에 미국 뉴스가 하도 안 좋게 나옴으로써 이렇게 네네. 지금 좀 힘들게 됐는데 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 뉴스가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도 아직도 쉽게 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은. 그쵸. 지금으로선 12월 달을 목표로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캐나다에서는 큰 소리 쳤던 걸로는 알아요. 제가 6월 달에 금리 내릴 수도 있다. 50대 50이다. 그렇죠. 캐나다는 지금 준비가 돼 있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미국에서 내리지 않는 한 캠블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네. 쉽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쵸. 그래서 아직도 좀 9월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한 번 떨어지면은 연달아서 계속 내릴 것 같긴 해요. 네. 6월달에 내놓고 7월달, 9월달에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쵸. 봐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저희 마켓에 지장을 네. 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6월달을 제가 기대하고 있어서,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슬로우하고 물건은 많이 나와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네. 뭐 업사이징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금리가 내리기 전에 마켓이 픽업하기 전에 지금 내놔도 되지만, 그냥 판매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금리 인하를 좀 보면서 마켓이 호전되면서 내놓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분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알다시피 많은 어퍼튜니티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이유들이 그 베이스에 보면은 이제 개발사가 이렇게 분양을 시작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일정한 세일즈 타겟을 맞춰야지 무난하게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빌딩 퍼밋을 얻어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일즈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그 크루셜한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좋은 프로모션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또 맞추시면은 또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여도 굉장히 좋은 딜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워낙 많은 매물이 쏟아진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번합이나 이제 벌코틀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있었고 또 새롭게 나오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데서 좋은 프로모션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킥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늘 그렇듯이 메스터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빌딩에 그 신호탄을 세게 터뜨리기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랭리의 그 메스터 커뮤니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랭리 이벤트 센터 중심으로 그 3개의 타워와 그 6개의 로우라이즈가 들어가는 그 메스터 커뮤니티, 에센스의 메스터 커뮤니티 제리코가 시작을 하는데요. 익스클루시브한 액세스로, 익스클루시브한 액세스로 유닛을 미리 받아서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빌딩인 만큼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가격과 인센티브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분양 같은 경우는 슬로우한 마켓에 들어가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는
추천드립니다. 아직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슬롯 마켓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서 그런 좋은 기회들을 엿보면 좋지 않을까.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그 조금 전에 분양 말씀하셨으니까 그 벌크트럼에도 이번에 코알렉스에서 되게 좋은 가격으로 프라이스 셀이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벌크트럼 그 노스로드하고 콤몰레이크 근처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상당히 주심 있게 전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도 업사이징 하시는 분이셔서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던 분인데 재작년에는 가실 집이 없으셔가지고 힘들어져서 그쵸. 되게 좀 그쵸. 기분이 언짢으셨어요. 네네. 이제는 자기 집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도대체 밴쿠버 마켓은 뭐냐, 이것도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그쵸, 나쁘고 그쵸. 그래서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해요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죠. 네, 뭐 사기 수월하거나 팔기 수월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더 유능한 부동산은 그게 누구든 하고 같이 일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분양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요새 슬로우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양이. 그래서 분양 프로젝트를 이렇게 막 프로모션한다 이렇게 광고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언짢은 분들도 있긴 있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럴 때 분양을 산 게 맞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희 경험상으로 네. 뭐 합하면 부동산 네. 30, 40년, 40년 가까이 되는 이제 그 경력인데 확실하게 이런 마켓에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름 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시기에 맞춰서 그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는 전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어퍼튜니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마켓이 조금 슬로우 다운오고 금리가 높다고 해서 너무 패닉하고 이제 전매를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모기지를 먼저 찬찬히 준비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전매로서 좋은 어퍼튜니티가 와서 팔 수 있으면 팔지만 궁지에 몰려서 팔진 않도록 그렇죠. 모기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뭐 잘 알다시피 분양 모기지는 최대 5년 전에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지만 그거는 금리는 나중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마음이 불안하시면 미리미리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은 모기지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매는 이제 추후로 생각을 하시는 걸 자선책으로 그런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 다음 마켓 업데이트는 6월 5일 이후에 일부러 6월 첫째 주에까지 안 기다리고요. 네. 그 뉴스를 보고 나서 한꺼번에 짬뽕 시켜서 네. 그때 꼭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또 뭐 그때까지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